친구 책임 있다입니다. 자, 손정민 씨 유족 측이 이 사망 당일 그날 밤 함께 있었던 친구를 고소했습니다. 네, 고소장을 이틀 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강공원에서 손정민 씨가 실종된 당일 손 씨와 함께 술을 마신 친구에 대해서 고소한다고 밝혔는데요. 고소장에는 폭행치사와 유기치사 혐의가 일단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이 고소 배경과 함께 말이죠. 이 기자, 이 손정민 씨 아버지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블로그에 또 글을 올리셨던데 그 내용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일단 이 경찰은 서초경찰서 강력팀 7개 팀 그리고 35명의 수사관이 투입을 돼서 대대적으로 수사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동선도 확보하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라든지 CCTV 영상 그리고 목격자 조사 등을 비롯해서 다양한 조사를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 손정민 씨 가족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는 뾰족한 결론을 내지 못했는데요. 수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는 경찰이 가장 알 수 있겠지만 일단 손 씨가 왜 어떻게 해서 숨지게 됐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동선을 통해서 한강에서 발견되게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유족 측 입장에서는 조금 미진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사망 경위에 대해서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일단 숨진 건 맞는데 어떤 식으로 숨졌는지 또 누가 어떤 범죄에 연루된 건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했는데 이 손 씨 측 특히 아버지는 이 블로그 등을 통해서 50일 넘게 생각하는 의문점들이 있었는데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 그리고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라면서 고소를 했던 겁니다. 저 소장님, 그 손 씨 아버님이 네. 경찰 진술을 하고 왔다. 이게 오늘 공개가 됐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네네. 저도 들어가서 봤는데 그 블로그에 19.1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2017년하고 2019년에 아들 손정민 군과 같이 찍은 사진을 여러 장을 올리셨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굉장히 좀 마음이 그립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같이 보는 저도 좀 같이 그리웠고요. 내용은 경찰서에서 지금 4시간가량 진술을 했다. 근데 내용을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지금처럼 해주셨던 것처럼 응원을 좀 계속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신 걸로 보아서 아마 여기서는 멈추기 어렵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밝히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변호사님, 근데 아시겠지만 그동안 이 정민군 사망의 경위를 밝히기 위해서 경찰이 그동안 투입했던 인력, 물량, 시간 등등 정말 엄청나긴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일단 어떤 뚜렷한 혐의점을 밝히지 못했다 이런 것이 지금 현재까지는 나온 결론인데 이런 상황에서 폭행치사, 유기치사 혐의가 적용이 가능할 것인가? 일단 지금 나온 것만 가지고는 그럴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경찰에서는 사실 이 사건을 끝낼 생각이었죠. 끝낸다는 게 이게 형사 사건이 아니다. 지금 수사는 했지만 아까 이제 이도son 기자도 얘기를 했지만 누군가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건 뭐냐면 누군가가 잘못을 저질러서 손정민 씨가 사망한 게 아니라 그냥 사고였다. 누가 형사 책임을 질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인데 이 아버님이 고소를 했다라는 것은 친구를 향해서 고소를 했다는 것은 친구가 책임이 있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 경찰서에서는 지금까지도 사건 번호를 만든 건 아니에요. 수사는 했지만. 근데 고소를 정식으로 했기 때문에 사건 번호가 생긴 겁니다. 근데 이 사건 번호에 적힌 어떤 혐의는 구체적인 내용은 아버님 말씀대로 알 수가 없죠. 말씀 안 해주시니까. 근데 폭행치사는 폭력, 예를 들어서 다투다가 애초에 그럴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 다툰 결과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라는 거고요. 유기치사는 약간 반대입니다. 이게 폭행치사는 좀 적극적인 이유로 사람이 사망했다는 거고 유기치사는 친구 관계이고 함께 술을 마시던 사이인데 왜 이런 일을 당할 때까지 보고만 있었느냐라는 의미인 거예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느냐. 어쨌든 두 가지 혐의로 고소를 했기 때문에 사건이 생긴 거고 그 사건에 대해서 경찰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법적으로 사건에 대한 혐의 없음 처분을 하든 검찰에 넘겨서 재판에 넘겨달라고 처분을 하든 그런 결정을 해야 하는 겁니다. 예. 원래 어제가 말이죠, 홍 기자, 이 경찰이 변사사건 심의위원회 이걸 열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종결 이런 쪽으로 가는 수순 아니냐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고소장이 제출되면서 일단 연기됐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원래 변사사건도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주로 저희가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변사사건도 경찰서장 아래 내외부 위원들을 불러서
위원회를 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종결할지 아니면 보강 수사를 할지 결정할 수 있어요. 다시 수사하기로 정하면 한 달까지 더 수사를 할 수 있는데요. 유족 측이 예를 들어 이의를 제기한다면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번 경우는 고소장이 접수됐기 때문에 고소 내용을 검토해야 그 다음에 심의를 열지 아니면 고소 사건에 따라서 수사할지 결정할 수 있어서 일단 연기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변호사님, 그러면 말이죠. 이게 추가 수사가 가능하다라면 예. 검찰로 넘길 수도 있는 겁니까? 아니 추가 수사가 가능하다기보다 이게 어떤 이제 손 씨의 아버지의 얘기에 따라서 새로운 증거가 있거나 경찰이 놓쳤던 부분이 나오면 그러면 지금 이제 수사권 조정위에서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이 불송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재판에 넘겨달라고 송치 결정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가능성은 근데 좀 낮아 보여요. 이미 현재까지는. 많은 것들을 다 검토해놔서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적시를 안 했다 뿐이지 그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럼 또 더 나오는 소식이 있으면 좀 더 알아보기로 하고요. 자, 이 기자, 또 한 가지 논란이 됐던 것이 손정민 씨 동석한 친구 측이 합의금을 요구했다. 이 논란이 있었다는데 이거 관련해서 뭐 오늘 새로운 입장이 나온 게 있다고요? 네, 일단 그런 부분, 이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일정 합의금을 좀 의미하는 듯한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일단 이 친구 측은 이뿐만 아니라 일단 가짜뉴스 명예훼손에 달하는 그런 댓글들 그리고 유튜브 글들을 쓴 사람들에 대해서 이달까지 먼저 연락을 해서 용서를 구하면 선처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달 말까지 이달 30일입니다. 5일 뒤까지 연락을 주지 않으면은 자신들이 자체적으로 자발적인 제보 그리고 자체적으로 수집한 자료 등을 통해서 이 원칙에 따라 무관용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 이렇게 정리하고요.